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특별한 연애 이야기, 즉 1970년대 라떼는 마리아 시절의 사랑 비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소셜미디어도 없던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시작하며 소중한 인연을 키워나갔을까요?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면서 그 시대의 낭만과 설렘을 고스란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의 데이트 문화와는 너무나 달라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전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70년대는 참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 아래 정치적으로는 엄격하고 다소 억압적인 분위기가 존재했지만 역설적으로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수출이 늘어나고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특히 1972년부터 1974년 사이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일상 풍경을 바꾸어 놓았고 식생활 또한 개선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움트기 시작했던 청년 문화는 1970년대에 들어서 더욱 확산되었는데 이는 서구 문화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통불생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가 젊음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어요. 밥 딜런이나 존 바에즈 같은 외국 가수들의 통기타 포크 음악은 젊은이들의 감성을 대변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사상과 낭만을 노래하는 통기타 가수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공유하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던 거죠. 또한 의무 교육 확대와 고교 평준화 정책 등으로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면서 대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단순히 학업에만 매진하는 것을 넘어 사회 참여 의식이 높았고 4.19 학생운동 이후에는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1970년대 청년들의 연애와 데이트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서 사랑을 키워나가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과연 어떻게 데이트를 했을까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순수하고 애틋했던 그 시절의 데이트 풍경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아요. 먼저 데이트는 지금처럼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데이트 패턴을 보면 주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34시간 정도 짧게 만남을 즐겼답니다. 데이트 비용은 보통 남학생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 데이트에 평균 500원 이내를 지출했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박하고 검소한 수준이죠.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 정도였다고 하니 500원이면 꽤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금액이었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물가와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적은 비용이었죠. 물론 아주 드물게 더치페이를 하는 커플도 약 4% 정도 존재했다고 하니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데이트 문화를 시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힙한 카페나 고급 레스토랑, 테마파크 등을 찾아 데이트를 즐기는 것처럼 그 시절에도 연인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있는 데이트 코스가 따로 있었어요. 서울이라면 창경원, 지금의 창경궁은 연인들의 성지이자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였답니다. 특히 봄철밤 벚꽃놀이는 수많은 청춘 남녀가 설렘을 안고 찾아오는 미팅 장소로 아주 유명해서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사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죠. 벚꽃이 만개한 밤의 창경원은 그 자체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며 젊은 연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을 거예요. 명동과 종로는 당시 서울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명동은 최신 유행을 엿볼 수 있는 상점들과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아 옷이나 소품을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사 먹는 데이트 코스로 안성맞춤이었어요. 종로에는 특히 음악 다방이나 음악 감상실이 많았는데 이곳은 젊은이들이 모여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문화를 향유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으며 분위기를 잡거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다방은 연인들이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아지트 같은 공간으로 애용되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속마음을 터놓는 그 시간은 지금의 카페 데이트와는 또 다른 아늑하고 소박한 매력이 있었을 겁니다. 빵집은 주로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미팅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하교 후에 친구들과 3-4-5 모여 빵과 우유를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고궁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데이트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였어요. 북적이는 도심을 벗어나 고즈넉한 고궁의 풍경 속에서 손을 잡고 거닐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시절 연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적 제약과 통제가 많았기 때문에 연애 방식도 지금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학 저학년 때는 주로 학과 모임이나 단체 미팅 같은 그룹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그러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는 스테디 데이트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죠. 남학생들은 여자친구와 함께 다른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는데 이때는 주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함께 음악을 듣는 등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했답니다. 당시 청춘 영화들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 별들의 고향이나 바보들의 행진 같은 영화들은 당시 젊은 세대의 감성과 고민을 잘 담아내며 많은 공감을 얻었죠. 영화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에 자신들을 대입하며 함께 웃고 울었을 거예요. 그 시절의 청년 문화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바지와 통기타는 젊음과 자유, 그리고 반항 정신의 상징이었고 젊은이들은 포크송을 부르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했어요. 밥 딜런, 존 바에즈 같은 외국 가수들의 반전 포크송이 큰 인기를 끌었고 국내 가수들도 외국 곡을 우리말로 번안해서 부르거나 자신들만의 창작곡을 통해 청춘들의 정서를 대변했습니다. 음악은 그들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시대와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죠. 하지만 모든 것이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명분으로 젊은이들의 문화와 패션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남학생들의 장발이나 여학생들의 미니스커트는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고 이발소나 옷가게의 단속반이 불시에 들이닥쳐 젊은이들의 머리카락 길이나 치마 길이를 재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들으면 웃지 못할 해프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유지되었던 통행금지 제도는 젊은이들의 데이트를 제약하는 큰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헤어지거나 몰래 숨어서 밤을 보내는 등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을 거예요. 게다가 1975년에는 대마초 파동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청년 세대의 인기를 얻었던 많은 가요들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고 인기 가수들의 활동이 정지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검열과 통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연인이 손을 잡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포옹이나 입맞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유교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절이라 애정 표현은 매우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런 제약과 통제 속에서도 사랑은 꽃을 피웠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애틋하고 진실한 사랑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요즘과는 달리 그 시절에는 전화 한 통하기도 쉽지 않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전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내려간 편지에는 기다림과 설렘, 그리고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애틋하고 소중했을 것입니다. 시를 짓거나 노래를 만들어 사랑을 고백하는 등 아날로그 감성이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거나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설렘을 키워나가는 모습은 지금의 밀당과는 또 다른 순수하고 낭만적인 고백 방식이었을 거예요. 기다림이 주는 애틋함과 작은 표현 하나에도 크게 감동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 시절의 데이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청년 문화를 함께 즐기고 서로의 감정을 깊이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지만 젊음의 열정과 낭만으로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사회적 혜택을 누리며 그들은 새로운 소비 문화를 주도했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과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영화나 음악을 통해 시대의 고민을 공유하고 문학작품을 읽으며 감성을 풍요롭게 가꾸었습니다. 데이트는 이러한 문화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함께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손주들의 연애는 어떤가요? 어쩌면 70년대 부모님 세대의 연애와는 많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본질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사랑이라는 감정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그때 나름의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을 찾아내고 소중히 키워나갔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지혜와 순수함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그 시절의 기다림과 애틋함,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조금은 잊고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970년대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소통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사랑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19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연애 비법이 따뜻한 공감과 작은 미소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사랑의 본질은 언제나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한 변치 않는 사랑의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언제나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과거의 낭만을 통해 현재의 사랑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